68세의 이병수는 평생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첫 차부터 심야 막차까지 비 오는 날도 눈 내리는 날도 쉬지 않고 달렸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소도시 외곽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서 있고 2층과 3층은 병수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면 카페에서 올라오는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지곤 했어요. 이날도 병수는 아내와 함께 1층 카페를 둘러보며 세입자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카페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병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덕분에요. 건물주님이 임대료도 착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젊은 사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병수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편히 삽시다. 우리 이만하면 잘 산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바퀴를 잡고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병수가 문을 열자 아들 이정우와 며느리 윤미라 그리고 9살 손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정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너희가 왜 연락도 없이? 병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이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라가 민재의 손을 잡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무슨 소리. 어서 들어와. 병수는 반가운 마음에 가족을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나와 손자를 안으며 좋아했어요. 민재야, 우리 민재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병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월세도 계속 오르고 민재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회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불안해요. 그래서? 병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될까요? 아버지 근처에 살면서 민재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서울은 너무 각박해요. 민재도 여기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죠. 그래, 좋아. 민재도 방학 동안 여기서 지내자꾸나. 병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우가 환하게 웃었고 미라도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병수는 뭔가 모를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살가운 태도가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하지만 병수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밤 병수는 아내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우가 여기로 온다니 좋지 않소?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 좋지. 손자도 자주 볼 수 있고.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 가족은 짐을 싸서 병수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3층 빈 공간을 정리해서 아들 가족이 쓸 수 있도록 꾸몄어요. 민재는 새 환경이 신기한지 집 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탐험했습니다. 병수는 손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진짜 넓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민재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병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 온 후부터 며느리 미라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병수 부부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렸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했어요. 아버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미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병수가 손을 저었지만 미라는 이미 커피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편하게 계세요. 미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병수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어느 저녁 병수는 거실에서 민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부부는 3층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재가 과자를 먹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이상한 말 했어요. 응? 무슨 말? 병수가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손자에게 돌렸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계약서만 도장 찍게 만들면 이 건물은 이제 우리 거야 라고요.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야, 그거 언제 들었어? 어제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민재야. 아빠가 농담한 거겠지. 걱정하지 마. 병수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수는 아들 부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때마다 미라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미라가 반찬을 계속 병수의 그릇에 담았어요. 아, 고맙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병수가 말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이상했습니다. 저녁마다 병수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요즘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제가 알아봤는데 명의를 잠깐 옮기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대요. 정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명의를 옮긴다고? 병수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네, 잠깐만요. 절세 방법이래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한대요. 정우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병수의 가슴 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우는 며칠에 한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세금 아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병수는 대답을 미뤘지만 두 사람의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우가 명예 이전 얘기 자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손자 민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로 건물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병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병수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전, 정우가 병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병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시청에 잠깐 가야 해요. 명예 이전 서류 처리하려고요. 금방 끝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병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라도 나타나 거들었어요. 아버님, 오늘 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세금이 줄어들어요. 진짜 금방 끝나니까 다녀오세요. 두 사람의 태도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병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시청으로 향하는 동안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도 이렇게 하셔서 세금 엄청 줄었대요. 그래, 알았어. 병수는 짧게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청에 도착하자 정우는 병수를 민원실로 안내했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명예 이전 업무 보러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병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문득 창구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잠깐만요. 병수가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정우가 당황하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병수는 이미 서류를 펼치고 있었어요. 명예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류에는 이미 병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떼온 거야? 병수가 정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아버지 대신 발급받았어요. 번거로우실까 봐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위임장을 써줬지? 병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정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가족끼리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 단순한 명의 임시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어요. 병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자. 생각 좀 더 해봐야겠어. 병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처리하면 되는데요. 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병수는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나 혼자 갈 테니 너희는 먼저 가. 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와 미라는 어쩔 수 없이 차로 돌아갔고 병수는 시청 로비에 잠시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병수는 택시를 타고 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건물 계약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병수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병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이사, 명예 이전 압박, 그리고 오늘 시청에서 발견한 서류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한 재산 편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책상에 팔을 꿰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드님 부부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어떻게? 병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하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야 해요.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조언했고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한 번 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수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병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우와 미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좀 볼 일이 있어서. 병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는데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민재도 지킬 수 있어. 병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산책로가 아닌 시내의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선 병수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녹음기 있습니까? 작은 거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냥 강의 듣는데 쓰려고요. 병수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주인은 손바닥만 한 초소형 녹음기 2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병수는 그것들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우 부부는 외출한 상태였고 민재만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랑 재미있는 거 할까? 병수가 손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요, 할아버지?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민재 장난감 중에 로봇 있지? 그거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게. 병수는 민재의 큰 로봇 장난감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뒷부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안쪽에 숨겨 넣었어요. 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민재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비밀 기능을 넣는 거야. 나중에 더 재미있어질 거야. 병수는 웃으며 로봇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우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미라가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 시청 다시 가실 생각하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야.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병수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정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식사 후 병수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랑 2층에서 놀자. 할아버지 방에 재미있는 게 많아. 네? 민재가 기쁘게 대답하며 병수를 따라갔어요. 병수는 일부러 정우 부부만 거실에 남도록 유도했습니다. 민재의 로봇 장난감은 거실 소파 옆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2층 방에서 민재와 놀아주던 병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정우 부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1시간쯤 지나 민재가 장난감을 가지러 내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져와. 병수는 민재를 내려보냈어요. 민재가 로봇을 들고 올라올 때 병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했기를 바랐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병수는 조용히 민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봇에서 녹음기를 꺼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차분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우와 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만 도장 받으면 끝이야.
그럼 건물은 완전히 우리 거야. 미라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미루시는데 괜찮을까? 혹시 눈치채신 거 아닐까? 아니야. 그냥 신중하신 거야. 조금만 더 잘해드리면 돼. 아버지 눈치만 잘 보면 돼.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걱정 마.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어. 도장만 받으면 공증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병수는 녹음을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들이 이렇게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병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주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청과 공증사무소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아드님을 시청으로 불러내셔야 해요. 부르는 척을 하라는 말입니까? 네, 마치 명예 이전에 동의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야 저희가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청 담당자와 공증인에게 미리 연락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아드님께 자연스럽게 시청 방문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병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손자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지면 민재의 세상도 무너질 거예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병수는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정우가 다가왔어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명예 이전 하기로 했어. 정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대신 제대로 하자. 시청 가서 정리하자고. 물론이죠. 언제 가실래요? 병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오전에 시간 괜찮지? 완벽해요. 제가 모든 거 준비하겠습니다. 정우는 기뻐하며 미라에게 달려갔어요.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남았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우와 미라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청 10시에 가면 되죠? 정우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병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변호사와는 9시 30분에 시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서류는 제가 다 챙겼어요. 인감도 가져오셨죠? 응, 가져왔어. 병수는 주머니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병수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는 시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정우는 거울로 병수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미라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아버님, 기분 좋으시죠? 세금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 내 말대로 되길 바란다. 병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청에 도착하자 정우는 서둘러 주차를 했어요. 세 사람은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들어서자 병수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복도 한쪽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부동산 명예 이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2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시청 담당 직원과 공증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담당 직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우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저기, 이분은 누구신가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병수 사장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라 함께 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감 찍으시고요. 정우가 서류를 병수 앞으로 밀었어요. 병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잠깐만. 병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아버지? 정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계약서, 내가 언제 인감증명서 발급을 허락했지? 병수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대신. 정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병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위임장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인감증명서를 떼갔지?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병수 사장님의 인감증명서는 지난달 23일에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청 담당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어요. 정우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나요? 동의서나 위임장이요?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아버지, 오해해요. 정말 세금을 줄이려고. 그만해. 병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명의 임시 이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서예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공증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우야, 너는 정말 이 건물이 필요했니? 아니면 그냥 욕심이었니?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병수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변호사가 병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을 수는 없어요. 정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병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정우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병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정말 오해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없게 하려고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집어들며 정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소유권 완전 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도 아니고 절세 목적도 아닙니다. 이병수 사장님의 건물을 당신 명의로 완전히 넘기는 계약이에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그만.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정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사인하시겠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공증인이 침착하게 개입했습니다. 동의와 사기는 다릅니다. 이병수 사장님께서는 명예 임시 이전이라고 들으셨고 실제 계약 내용은 완전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시청 담당 직원도 말을 보탰어요. 게다가 본인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병수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병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정우와 미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 주만 도장 받으면 끝이야. 그럼 건물은 완전히 우리 거야. 아버지 눈치만 잘 보면 돼.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어. 도장만 받으면 공증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명백한 사기 의도를 입증합니다. 세금 절감이나 상속 대책이 아니라 재산을 편취하려는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병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서울에서 힘들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어. 아들이 내 곁에 온다는 게 좋았단다. 민재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버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지만 병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는 건물을 보고 있었구나. 나를 본 게 아니라. 병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속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병수 사장님, 법적 조치를 원하십니까? 병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한테 전과가 생기면 민재는 어떻게 돼요? 애 인생이 망가져요. 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 얘기는 하지 마. 내가 민재를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시청 담당 직원이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라가 병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어. 이미 선을 넘었단다. 변호사가 병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된 사건이 이건가요?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 직원이 대답했어요. 형사들은 정우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정우 씨, 윤미라 씨 맞으시죠?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미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병수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형사 한 명이 병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신가요?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수가 대답했어요. 정우 부부가 형사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정우가 돌아서서 병수를 봤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병수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힘드시죠?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하신 겁니다. 이대로 넘어갔으면 모든 걸 잃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 병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병수는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언제부터 이상한 징후를 느끼셨습니까? 손자가 무심코 한 말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병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요즘 이런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병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정우 부부는 경찰 조사 후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재만 할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민재야. 병수가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병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어린 손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이에요. 변호사가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검찰에서 기소 결정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재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요. 병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더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건물 명의를 손자분 명의로 신탁하는 건 어떠십니까? 장학 신탁으로요. 병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재 군 명의로 신탁을 만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병수가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신탁회사를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했어요. 건물은 민재 명의의 장학신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우가 병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건물을 민재 명의로 했다고요? 그래, 그렇게 했다. 병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정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나는 민재의 미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아버지, 정우가 항의하려 했지만 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수는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서야 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 한쪽에 앉아있는 정우와 미라를 봤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손자가 있으니 그 점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펐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미라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되었습니다. 판결 후 병수는 법원 복도에서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병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재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말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싫으시다면 주말마다 보내줘. 민재는 죄가 없어. 병수가 말했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법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끝났소? 아내가 병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민재까지 무너져요. 병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온대요. 그래, 민재야. 주말마다 할아버지 보러 와야 해. 네? 민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병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웠지만 병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만큼 아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손자의 미래였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우, 가족은 서울로 돌아갔고 민재는 부모와 함께 떠났어요. 병수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민재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차로 데려다주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갔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재 왔구나. 병수가 손자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주말마다 병수와 민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층 카페를 둘러보고 건물 관리 일도 함께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둘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는 소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경치 정말 좋아요. 민재가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이 건물 처음 샀을 때부터 이 풍경을 좋아했단다. 병수가 손자 옆에 섰어요. 아래로 1층 카페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왜 아빠한테 화내요? 민재의 질문에 병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가 났지. 병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럼 왜 아빠를 용서해줬어요? 병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민재야. 하지만 내가 있잖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워하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재야, 내가 진실을 말해줬잖아. 그게 할아버지를 지켰단다. 제가요? 그래, 내가 아빠 엄마의 대화를 말해줬잖니. 그 덕분에 할아버지가 준비할 수 있었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한 거예요? 물론이지. 민재는 정말 용감했어. 병수가 손자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 건물이 제 거라면서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내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할아버지가 잘 지켜줄 거야. 와, 저 부자네요. 민재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병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무너졌다면 이 아이의 세상도 무너졌을 거야.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래, 우리 민재. 언제든 와. 아내가 민재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식사 후 민재는 숙제를 하고 병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정우가 민재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우는 병수와 마주쳤어요. 아버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병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요즘 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병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민재 잘 키워라. 네, 아버지. 정우는 민재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병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 병수가 대답했어요. 며칠 후 병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신탁 서류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장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은 민재 군이 25살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보호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병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사장님께서 용기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시거든요. 참고 넘겼으면 다 잃을 뻔했죠. 병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병수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소도시의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병수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을 생각했어요. 택시 운전으로 벌어들인 돈, 그 돈으로 마련한 건물, 그리고 가족. 가족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손자의 미래는 지켰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재가 다녀갔다. 아이는 밝게 자라고 있다. 내가 바라는 건 이것뿐이다. 민재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병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병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민재의 세상도 무너지지 않았어. 다음 주 토요일 민재는 또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제가 학교에서 키운 거예요. 오, 고맙구나. 우리 민재 참 착하네. 병수가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옥상에 놓으면 안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같이 올라가자. 둘은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햇볕 잘 드는 곳에 놓았어요. 병수는 손자와 함께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올라오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병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킨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에게 보여준 것은 정의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뭐 생각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민재랑 있으니 좋구나. 병수가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무너지지 않은 세상, 그것이 바로 병수가 손자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 가족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셋, 당신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정의로운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세상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